네,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오늘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피셜 시간인데요.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과 권혁중 경제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오늘장 피셜에서는 인버스 vs 레버리지라고 저희가 제목을 달긴 했지만 사실 이거에 투자하자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지수가 상승에 베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가늠해보는 가늠자 역할을 해보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이슈를 좀 정해봤는데요. 자, 최근에 일단 시장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시장에서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가 거래 대금이 동시에 많아지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혁중 평론가께서 일단 이것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장만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개인 투자자 거래 대금이 높았던 게 이제 셀트리온 이미 얘기를 해드렸죠. 그다음에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순서 가다가 네. 여기에서 이제 레버리지의 코덱스 레버리지가 1조 한 1,9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죠. 우리가 곧버스라 얘기하는 네네. 1조 한 5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인버스와 레버리지 사실 반대 얘기인데 같이 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는 장세다라고 네네. 얘기합니다. 상승세다 그러면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거고요. 만약에 하락세다 그러면 이제 인버스에 보통 이제 투자하게 되는데 이게 오히려 이게 같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 자체를 바라보고 있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말 그대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그쵸. 거죠. 사실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이런 불확실성이죠.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혼조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보여준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결과만 놓고 본다면은 지금 흐름을 같이 보면은 이제는 인버스 상품 자체, 이제 곧버스라고 얘기하는 두 배 추종하는 이제 곧버스 상품이 약간 더 수익률이 더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연말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본다면 한 5개월 동안 지켜본다면은 확실히 그 인버스 상품이 한 9% 정도 상승, 그러니까 수익률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는 추세가 자체가 이제 하락장이 될 것이다라는 게 아무래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고평가돼 있다는 걸 오히려 지금 반증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지만은 투자 자체는 수익률을 떠나서 투자 자체는 레버리지나 인버스나 같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기 그러게요.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시장 자체가 혼조세에 이루고 있다. 그래서 좀 오히려 저는 이런 장은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불안한 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고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거 말씀드리면 이 B2의 영향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장세에서는 B2 하시면 정말로 이제 큰일 나는 분위기인데 신용융자 잔고가 1위가 역시 셀트리온이거든요. 셀트리온 같은 부분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삼성바이오로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B2로 들어가게 되면 레버리지와 인버스도 마찬가지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장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시고 아까 체크해 보았던 것처럼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 일단은 거래 대금도 비슷비슷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상승률도 9점 몇 %로 네네. 비슷하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거. 그만큼 시장에선 지금 상승에 베팅을 할 것인가 하락에 베팅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과 그런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럼 오현진 팀장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일단은 지난주에 지수가 좀 출렁거리면서 한 단계 좀 내려왔단 말입니다. 3,000선도 한번 깼는데 어제와 오늘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된 걸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최근과 같은 급등락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레버리지나 인버스 거래가 양쪽으로 늘고 있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단기로 보시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출렁이님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네네. 분봉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셔서 단기적으로 레버리지를 단타해 보자, 인버스를 단타해 보자. 이런 전략은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은 레버리지든 인버스든 포지션을 오래 유지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네네. 지수 자체가 많이 올라와서 더 올라가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유동성이 풍부한데 여기서 급락하기도 쉽지 않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변동성은 있지만 방향성은 없는 이런 시장 상황이 연장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버스라든지 레버리지 투자를 하신다면 단타로만 하셔야 되고 포지션을 좀 길게 유지하기는 좀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이제 악재 민감도가 좀 더 높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이슈들을 보면 호재보다는 악재에 조금 더 반응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만큼 시장이 어쨌든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끌어올려질 때는 끌어올려진 이유가 있잖아요. 물론 그 이유를 사후적으로 갖다 붙이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장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예측하려면 지금 끌어올렸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저도 그렇고 유동성이라고 보니까 이 유동성 관련된 이슈가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쪽에서 뭐 돈을 왕창 더 풀겠다라고 한다면 고점을 치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긴축을 좀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요즘에 그 나온 그 게임스톱 관련된 이슈 때문에 뭐 지수가 흔들렸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만 그 이슈 때문에 묻힌 게 있어요. 바로 이제 중국의 유동성 관련된 정책인데요. 그 게임스톱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흔들릴 때 중국이 유동성을 축소할 수 있다는 이슈가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시장이 어제 이제 급반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게임스톱 관련된 이슈가 조금 진정이 되면서 중국이 유동성을 줄이는 건 아니네. 중국 인민은행이 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지수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유동성 관련된 이슈에 앞으로도 엄청나게 민감할 것 같기 때문에 이슈 플로우를 추적하신다면 이런 유동성 관련 이슈를 추적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맞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인버스나 이제 그 레버리지 ETF를 매매하기 좀 애매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섹터 ETF를 분할 매수하는 전략은 괜찮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종목 선택이 어쨌든 어려우실 거예요. 물론 종목 선택이 쉬운 시장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니까 최근 시장은 이제 더 어려워졌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종목이 아니라 업종에 투자하셔도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화장품주, 뭐 제약주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 화장품 제약주가 ETF로는 좀 투자할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화장품주 같은 경우 뭐 중국인 관광객이 바로 회복되거나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온라인이라든지 뭐 고가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적이 악화되는 그 속도가 많이 낮춰졌어요. 그래서 4분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개선되는 모습이 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ETF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시황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낙폭이 조금 심해진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그룹주 말고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분할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 지금은 지수에 대한 베팅은 어쨌든 재미가 없다. 그 부분은 감안을 하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매매를 하시려면 이제 종목을 선별하시든지 아니면 섹터별 ETF에 투자를 하시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아직은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가치주로 가실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지수가 하락 추세로 진행되면 그때는 지금까지 주목 못 받았던 가치주가 다시 주목받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가치주가 주목받는 시장은 아니니까 신규적인 종목을 투자를 이제 선정한다라고 하시더라도 계속해서 좀 성장주에서 혹은 가치주였지만 성장주로 바뀌는 섹터에서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오윤진 팀장님께서 일단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이런 지수 ETF에 투자하는 것은 아무래도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셨고 종 ETF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관심 있는 섹터를 한번 ETF로 투자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권혁준 평론가 이야기해봐야 될 텐데 아까 오윤진 팀장님께서 이제는 2월 달에는 이슈나 이런 것들로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달에 좀 우리가 체크해봐야 할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들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그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슈에 되게 민감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항공주 오늘 굉장히 뜨거운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차세대 위성 개발 사업에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화라든지 AP 위성이라든지 시트랙 I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손을 잡고 위성 개발에 들어갔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이슈와 맞물려서 계속적으로 항공주에 대한 러브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트랙 I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여기가 인수를 결정하는 이제 공시를 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 개인 투자 중심으로 굉장히 크게 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슈를 좀 쫓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그 테마별로 묶이게 되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판단이 요구되어진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개별적인 종목별 이슈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뭐 부양책과 관련된 이야기 어떻게 나오는지, 중국에서 또 양해나 이런 것들 춘절과 관련된 이슈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뭐 이슈는 뭐 공매도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도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것까지 마지막에 시청자분들께 첨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 그리고 권혁중 경제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